안녕하세요. 예. 네. 그림 문자의 의미와 원리,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 이제 뭐 계속 제 소개는 첫 화면이니까 띄워드릴 수뿐이 없고요. 교재, 책에 보면 1강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책을 보는 것보다 이 글자를 보셔야 돼요. 예. 이 글자가 뭐냐? 짝대기 하나예요. 그죠? 예. 짝대기 하나인데 선생님들은 이거를 뭘로 느끼시나요?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느끼는 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짝대기로도 볼 수 있고요. 상상을 한다면 지평선으로 보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자가 되고 철학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문자의 의미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했죠. 일, 그죠? 예. 발음은 일이고 뜻은 한. 그러면 하나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한이 하나인가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수많은 문자의 의미가 있죠. 아마 동아대백과사전인가? 옛날 이렇게 큰 거에 보면은 한일에 대한 뜻이 27페이지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어떤 의미에 쓰느냐에 따라서 장소와 문장과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전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사전인 설문의자에는 뭐라고 있는지 배우는 겁니다. 예, 이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부수가 딱 하나죠. 일획짜리의 일획. 예. 그 일획의 한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손가락 하나 또는 선을 그어 하나로 표시한다. 손가락 하나예요. 예. 하나라도 이거는 이거의 하나와 이거의 하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최고. 예, 최고고. 네. 이거는 기분 나빠요. 그죠? 이렇게. 예.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그었을 때 이렇게 보면 하나.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설문회라는 책에서는 한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태극이다. 예. 그죠? 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도는 책에 있어요. 책을 보시면 돼요. 도는 한일에서 성립하여 천지를 나누고 변화하여 만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 그 문장이 뭐냐? 밑에 있는 유초태극입니다. 도리버일. 좁은 천지, 화성, 만물. 그죠? 이거를 제가 이해하도록 위에다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유초태극, 도리버일, 좁은 천지, 화성, 만물이라고 공부하는 거는요, 최고의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면 그 원전으로 공부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수로만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부수가 익혀져서 글자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냐? 그때 문장으로 하시는 거죠. 그 뜻을 이해시켜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191강까지 쭉 가지만 원래 책의 구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수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니까 순서를 만들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거는 한일은 여기서처럼 태극입니다. 태극을 쓰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있죠. 예, 태극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에서 태극은 나왔다. 일은 태극이다. 조금 더 나가면은 어려운 문자도 있어요. 유학에서는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고 사상이 되는 거고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에서 했어요. 거기서 나와서 뭐를 만들었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나누어졌다. 네. 우리, 그러면 이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뭐가 만들어져요? 천지. 하늘은 뭐의 대변인이에요? 우리가. 동북아 문명에서. 왕. 왕은 뭐라고 표현해요? 땅은? 지죠? 네. 그거를 일반화하고 명사화하고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 하늘, 뭘로 보편화할 수 있어요? 남자. 뭐예요? 보편적인 단어.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예, 우리는 확실히 학습이 순서대로 배워서 거꾸로 가면 왕, 하늘, 남자, 아버지, 뭐예요? 양수. 예, 양. 그래서 양을 요렇게 표현하죠. 그죠?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양. 그 다음에 그러면 땅, 엄마, 여성.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펜으로 쓰려니까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거기다가 이제 언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음양으로 일반화하고 보편화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동북아 문명의 전체의 사상인 거예요. 그럼 음양은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태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굉장히 높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또 누가 만들었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한일이라는 부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이 한일의 마지막에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는데 이제 이게 유튜브나 이거를 통해서는 처음 공개되는 거니까 한일은 유초태극이에요. 도리어일, 좁은 천지, 화성, 만물.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입니까? 있다는 걸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천지인.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천지인이 되면 우리 삼태극 있죠? 천지인. 그러면 태극은요? 음양. 예. 많잖아요. 이렇게 궁궐이나 아니면 왕릉이나 여기 가면은 이태극이 있고 삼태극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거꾸로 제가 지금 이 음양의 사상은 중국 사상입니까? 예, 그렇죠. 동북아 문명의 사상인 거죠.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족?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꾸로 가면 우리는 한국 사람. 그죠? 무슨 족? 이러면은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조선족. 예. 조선족이잖아요. 왜? 뭉쳤으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인. 다시 거꾸로 가요.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인. 조선시대 때 사람은 무슨 사람? 조선인. 고려시대 때 사람은 고려 사람. 그러면 백제시대 사람은 예, 백제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조선에 있었던 사람은 예,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예, 사람은 인인데 족이죠. 무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족? 조선족.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구별을 하려고 그래. 선생님들의 부모는 고려시대 때 분들은 어떤 분? 고려인. 조선시대 때 사람은 조선인. 예. 고조선 때 분들은 조선족. 그러니까 다 조선족이에요. 예. 이걸 자꾸 차별을 하는.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서 하여튼 이상한 걸로 자꾸 나가면 안 되니까. 예. 한일이에요. 이 책은 부수예요. 한일이라는 부수의 의미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한자는 발전을 해요. 두 번째로 갈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한자로 돼 있어요. 하나는 클테, 하나는 하늘천, 하나는 우뚝할로, 하나는 으뜸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됐냐? 제가 클테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으뜻이 태는 발음이야. 근데 큰 데를 더하여 막히지 않고 원활히 통하는 처음이며 최초이다. 예? 책하고는 약간 문장이 다를 수 있어요. 요 안에 좀 집어넣으려고. 자, 어디다가 큰 데를 붙였다는 겁니까? 예. 어디다? 예. 한일에다가 큰 데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큰 태. 태초에 할 때 쓰잖아요. 예. 클 태예요. 그래 뜻은 크다. 근데 크다. 근데 큰 데를 붙였다. 그래서 원활히 통한다. 그래서 원활히 통하는 게 뭐냐? 환자의 뜻은 활약이에요. 활약. 그죠? 예. 물수변에 쇄골자를 쓰는 거죠. 예. 그게 뼈골자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우면은 이 공부는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부수의 의미를 먼저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일활대야. 하나를 말하여 뭐다? 큰 것이다. 그래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한자로 또 하면은 통야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라는 글자는 크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그러죠. 우리 저기 충청도에 가면 대전 있어요. 대전의 원래의 지명은 태전이에요. 태전. 그래서 한밭 그러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게 한자를 알면은 말하자면 그 의미도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자의 중요성이 대전. 근데 대전이 더 클까요? 태전이 더 클까요? 태전이 원래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점 하나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어가 하늘천이에요. 하늘천은 한일에다가 뭐래요? 똑같죠? 큰 데를 더하여. 그죠? 정수리를 의미하며. 중요한 겁니다. 정수리는 어디죠? 여기라고요, 여기. 숨구멍. 해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한테 가장 높은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 이제 애들 낳으면 숨구멍이죠? 숨구멍인데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이 한자가 발전하면은 이렇게 발전해요, 선생님. 이 펜 글씨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정수리 신자예요. 자, 경복궁에 가면 사정전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자, 저도 많이 틀렸어요. 닷전자에다가 이렇게 하죠. 정치를 생각한다. 닷전자 아닙니다. 정수리 신자예요. 많은 거를 이제 한자를 알면은 유튜브에 분명히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어떠냐 하고 유튜브에 댓글도 다시겠죠. 얼마든지 다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하늘천, 정수리를 더해서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다. 그래서 전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다. 전야, 그죠? 네?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지고무상. 사람한테 가장 높은 거는 정수리라는 거죠. 근데 하늘이 그 정수리 위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데가 되죠.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 한일에다가 뭐예요? 큰 데를 더한 거죠. 저기 성북구 정릉에 가면은 흥천사라는 절이 있어요. 선생님, 하늘천자를 쓸 때는 전부 다 무심코 이렇게 써요. 그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위에가 더 길어야 됩니다. 이게 왜? 사람보다 더 크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 한 이런 개념이 한글로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수가 하늘천이나 클테는 부수를 찾으면 어떤 부수가 돼요? 아니에요. 큰 데를 찾으셔야 돼요. 네, 글자의 부수의 결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데를 찾아야 말하자면 클테나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부수의 의미가 없죠. 한참 공부할 때는 옥편이 있어야 돼요. 부수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부수로 안 찾아요. 글자를 쓰고 이게 부수가 뭐지? 라고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나요? 네. 한자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한자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부수가 이거네 확인할 수 있죠. 네. 옥편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잖아요. 네. 이제는 저기 박물관에나 가야 될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한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다 있죠. 지금 제공을 하잖아요. 이게 문명의 발달인 거예요, 문화가. 자, 그래서 지고무상. 그 다음에 우뚝하롤이 있죠. 우뚝하롤은 뭐예요? 한일이죠. 한일에다가 뭘 붙였어요? 사람인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 어진 사람하고 나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지린. 그러면 우뚝하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요? 누가 우뚝히 서야 돼요? 어진 사람이 우뚝히 높은 데 있어야 된다고요. 예? 어진 사람이 높이 있어야만 그 어진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가죠. 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고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집이 있죠. 그 다음이 원조집. 예. 원조집이 있잖아요. 예? 한일에다가 그 다음에는 우뚝 오를 더한다 그러면은 부수가 우뚝할 올이 되는 거죠. 원조집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예. 선생님들의 원조는 누구신가요? 엄마, 아빠, 예. 그 엄마 아빠의 원조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 계속 가죠. 그러면 원조는 누구세요? 선생님이 아십니까? 제가 압니까?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있다는 건 인식하죠. 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하고 알 수 없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자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조집이에요. 예, 그래서 우뚝할 원. 그래서 시야 이렇게 쓴 겁니다, 선생님. 예. 원조라는 원자는 말하자면 시작한다. 근데 시작할 때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들어가죠. 아, 시작할 때 여자. 요거를 빼면 기쁠 테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기쁘신가요? 네. 예, 1월 11일 일자가 3개가 들어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자가 그래서 예, 원수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수. 예. 그죠? 그래서 원조.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한일이라는 글자에다가 부수를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부수로 넘어간 거예요. 알 필요 없죠? 그럼 이 책은 어떻게 하냐? 12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큰 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책이 있어야만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책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12번이 큰 데 맞죠? 예, 큰 데가 궁금하면은 12번을 찾아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순서대로 가지만. 그래서 앞에 전부 다 목차가 있죠? 예. 차 없어요. 목차가 없나요? 네. 그러면은, 목차가 없을 리가 없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중에 목차를 나눠드릴게요. 네.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목차는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자의 구성은 이렇게 된다. 한일의 뜻은.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를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죠? 맞죠? 부정하시지 않죠? 농구를 잘하려면은 농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한자를 잘하려면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자를 잘하네. 열심히 익히면 되죠. 네? 하기 시습지. 괜히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화면이에요. 석삼이에요. 왜 여기다 놨느냐? 석삼이라는 부수는 한일 부수에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한일 부수에 있는 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석삼이에요. 세 개는 여기 나오죠? 천지인 지도야. 써있죠? 자, 세 개는 뭘 뜻하냐? 천지인을 뜻한다고요. 이게 누가 얘기했다? 설문회자에서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첫 번째 책이니까 종이가 발명되고. 네. 천지인이에요. 그래서 3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은 완성수이다. 3은 완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 있으면 안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인. 예. 내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천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 근데 나만 있어야 중요합니까? 타인도 있어야 돼. 타인도 존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자를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런 게 이 한자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지도야 돼 있죠? 그래서 문일, 우이, 위삼, 성수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원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 101년 동안 하면서 191개의 부수를 배우고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하게 돼요. 제가 1년 뒤에 이 문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1년 뒤에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알아요. 네. 자, 그 다음에 7칠은 뭐가 돼 있어요? 역의 정수이다 돼 있죠? 역지정야. 이게 역을 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왜 역이라는, 이거는 역사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1, 2, 3, 4, 5, 6, 7, 8, 9, 10. 수는 10가지가 있죠. 1, 2, 3, 4, 5는 생수고 5, 6, 7, 8, 9, 10은 성수예요. 그래서 역의 정수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나중에 공자가 계사전을 써요. 계사전, 상전 9장에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짧은 10몇 분 동안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역의 정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역지정야. 그래서 이거는 미음, 종출, 종중, 사출야. 어떻게 하냐? 한일이 있는데요. 기운이 뚫고 나가요. 나가는데 힘이 모자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팍 뚫고 나가나요? 못 뚫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지죠. 근데 뚫고 나가는데 기운이 뒤에 구부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게 7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한 음의 기운이 가운데. 예, 맞습니다. 그 문장을 읽어낼 수 있으면 한 1년 뒤쯤 아니면은 나중에 공부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 단어는 7전 8기.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 기자 이런 거에 가면서 제가 예, 아니에요.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일어나잖아요. 한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 자, 막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일 부수예요. 그죠? 예, 부수인데 기운이 있는데 뚫었습니까? 못 뚫었습니까? 막혔어요. 예, 막혔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냐? 기욕, 서출, 상해, 일야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 예?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이거를 설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이라는 의미에 문장의 의무를 담아서 전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설문해자. 뜻 이해하시겠죠? 아직 설문해자. 설문, 문장을 설명하고 해자, 글자를 풀어 헤쳤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 썼든 간 중요한 게 아니고 동북아 문명이 있었던 한자의 의미를 이렇게 남겨놨다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어조사우, 이그러질 후는 그 다음에 뭐예요? 두위를 더하죠. 그죠? 두위를 더한다는 건 부수가 두위로 간다, 안 간다? 예, 두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조사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하는 거예요. 자, 한일 갖고 이제 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누가 한다? 예, 저는 안내, 가이드인 거예요, 결국은. 예, 설명을 듣고. 자, 동목입니다. 오늘도 깨치셨다면은 다음도 일일 유학 하시고요. 이거를 눌러주셔야 된대요. 이제 홍보하기로 했어요. 예, 1강을, 이제 한일 1강을 마치고 두 번째 강의는 두위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